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국가대표 정두희 수행교실 정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오늘은 배영을 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가대표를 1년, 2년, 3년이 아닌 9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었고 국가대표팀 주장 출신입니다. 국가대표를 9년 동안 하면서 주종목은 접영을 했었고 한국 신기록을 28번 세웠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보유했던 종목 총 7개 종목인데 롱코스에서 4개, 접영 50m, 접영 100m, 개영 400m, 혼개영 400m, 숏코스에서 3개, 접영 50m, 접영 100m, 접영 200m까지 롱코스와 숏코스 합쳐서 동시에 총 7개의 한국 신기록을 보유했었습니다. 배영은 우리나라 랭킹 2등이었고 저보다 빠른 사람은 배영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였던 성민이라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제 배영 50m 기록은 한국 신기록과 불과 0.29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11년 전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 때 배영 50m 기록이 25초 77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2004년에서 2005년도 넘어갈 때 세계 피나스 월드컵 숏코스 수영대회에서 배영 50m 기록이 24초 7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랑 왜 하냐고요? 제가 선수를 은퇴한 지 좀 됐고 제가 선수 활동할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핸드폰으로 TV 보면 미쳤다, 알 다 떨어졌다, 9시 뉴스에서 요금 폭탄 이런 뉴스가 나올 당시라서 지금 대회 영상도 별로 없고 그런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자랑이라기보다는 저의 PR을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수영 팁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영 팁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는 팁인지 인지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선수 시절 기록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서론이 길다는 댓글을 몇 번 봤는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다른 영상, 본인이 맞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수영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수영을 하면 기록이 무조건 빨라진다는 진짜 팩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영 24초 나와본 적 없으면 그냥 영상 보고 팩트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두희 수영교실에서 1회 무료 체험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북적거리지 않게 프라이빗 레슨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년간 고쳐지지 않던 단점들을 개선시켜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배영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배영 물잡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S자 커브와 스트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S자 커브와 스트레이트의 장단점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S자 커브와 스트레이트 물잡기를 할 때 피니쉬가 끝나고 리커버리로 전환하는 방향과 이 손 모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 피니쉬는 4가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물속에서 피니쉬가 끝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하기 때문에 어깨 회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잡기를 할 때 자유형처럼 하방 직선으로 물잡기를 돌릴 수 없고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물잡기를 하게 되고 피니시 또한 누워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끝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 말은 즉 리커버리가 물속에서 시작되는 셈이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영은 물속에서 피니시를 마친 후 리커버리를 물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리커버리를 손등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엄지손가락부터 올리는 사람도 있고 새끼손가락부터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엄지손가락부터 올리는 게 좋은지, 손등부터 올리는 게 좋은지, 새끼손가락부터 올리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등으로 올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손등으로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등으로 올리면 우선 저항이 아주 많아집니다. 손 모양 중에 제일 손 면적이 큰 부위죠. 손등으로 올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 때문에 몸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리커버리 동작은 추진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동작이 아니고 발생된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걸 응용해서 무게중심을 넘겨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손등에 생기는 저항 때문에 이 전면 삼각근, 어깨 앞쪽 근육이죠. 이 어깨 근육이 또 한 번 힘을 쓰게 됩니다. 손을 올릴 때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어깨 근육에 힘을 또 한 번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동작 때문에 어깨 그 근육의 힘이 낭비되게 되는 거죠. 자, 50m 배영을 할 때 스트로크 숫자가 보통 34번에서 40번 가량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34번에서 40번을 돌릴 때마다 이 리커버리, 피니시 끝나고 올릴 때 지금 이 동작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어깨 근육을 쓸데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 근육에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어깨가 빨리 지치게 되고 팔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가끔 손등으로 올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올려서 빠른 게 아니고 그 선수는 손등으로 올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는 선수가 아마 될 겁니다. 이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빨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등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새끼손가락으로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올리는 영상은 제가 미처 찍지는 못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원리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새끼손가락으로 올리는 것은 이것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올리는 동작은 이 손날로 이 저항을 최소화시킨 면적이죠. 손등보다 손날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면적으로 올려서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최소화되면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손 앞으로 뻗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한번 손을 돌려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5번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가요? 자, 삼두근하고 어깨 근육 수축되는 거 느끼셨나요? 자, 배영 50m를 하는 동안 34번에서 40번 정도 스트로크를 돌린다고 했죠. 그런데 손을 돌릴 때마다 손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계속 어깨 근육과 이 삼두 근육을
계속 이렇게 수축을 시킨다면 당연히 근육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빨리 쌓이면서 데미지가 누적되겠죠? 이렇게 근육이 수축되고 점점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후반부에서 팔이 안 돌아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후반에 좀 잘 지친다. 나는 후반이 좀 약하다. 나는 후반이 약하니까 초반에 힘을 좀 아꼈다가 후반에 써야 된다. 본인이 후반에 왜 지치고 있는지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나는 후반에 잘 지치니까 스태미너 분배, 힘의 분배만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자, 후반에 잘 지친다고 초반에 힘을 아끼고 천천히 좀 돌리다가 중후반대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힘을 쓰면서 빨리 돌리면, 자, 기록이 빨라져 봐야 얼마나 빨라질까요? 옆 사람은 초반, 중반, 후반 다 빨리 돌려서 빠르게 기록이 나오는데, 나는 초반에 천천히 가는데 후반에 빨리 돌린다고 해서 얼마나 기록이 빨라질까요? 기록이 빨라질 수 있는 동작을 개선시켜서 후반까지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엄지손가락으로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존에 이미 엄지손가락으로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이 왜 엄지손가락으로 올리는 게 좋은 건지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지, 엄지손가락부터 올리는 게 왜 좋은 건지 제가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손의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손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릴 때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물을 가로질러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좋은 이유 두 번째, 손을 올릴 때 어깨 근육과 이 삼두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새끼손가락으로 돌릴 때처럼 같은 손날 모양이지만 이 저항이 최소화되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삼두 근육과 어깨 근육을 수축시켰고, 엄지손가락은 어깨 근육과 삼두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동작을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커버리 동작은 추진력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동작이 아니고 이 무게중심을 넘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게 하거나 근육을 수축시키는 동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은 근육이 힘을 쓰는 구간과 근육이 회복하는 구간을 이 동작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면서 이 후반부로 갈수록 근육이 덜 지치게 되고 그러니까 근육을 덜 지치게 만들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상하 좌우의 몸통이 흔들리는 현상들을 줄어들게 합니다. 자, 손등으로 올리게 되면 저항이 많아지면서 순간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올릴 때 이 순간 몸이 뒤뚱거리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손날,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올리게 되면 저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손 앞으로 한번 쭉 뻗어보시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한 5번만 위로 배영 손 올리듯이 한번 올려보세요. 자, 어깨나 삼두가 뭉치는 현상이 있나요? 괜찮죠? 자, 오늘부터 이 배영을 할 때 리커버리의 시작은 어디다? 새끼손가락이다? 아니죠. 손등이다? 아니죠. 자, 엄지손가락부터 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영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